일본은 국가는 잘 살지만 서민은 가난합니다. 이 주제 하나를 봐도 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정책인데, 자, 이게 일본의 이제 총리가 바뀌었죠. 아베짱에서 이제 스가 총리로 바뀌었는데, 뭐 바뀌면서 있잖아요. 이게 현 스가 총리가 일본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개혁을 하겠다. 지금까지한 다른 일본이란 나라의 어쨌든 구조개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일본을 좀 변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일 먼저 꺼낸 게 휴대폰 요금입니다. 일본의 휴대폰 요금. 그러니까 일본의 통신 요금이 선진국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너무 비싸니까 서민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일본 서민들의 이 생활, 정말 뭐 통신비부터 해가지고 케어를 하고 싶다를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맨날 첫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제일 큰 거야. 개혁 중에 제일 큰 게 가정의 통신비를 낮춰주겠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은 일본의 이제 3대 통신사 도코모, 뭐 au,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이런 회사를 좀 압박을 해가지고 많이 벌어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 국민들 대상으로 통신요금 좀 낮춰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정부는 착한 사람이에요. 스가짱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서민을 위하기 때문에 악덕 일본의 통신사업체를 압박을 해가지고 서민들에게 좀 요금을 낮춰줘라. 이익 환원을 해라 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풀이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일본의 우민화 정책입니다. 요렇게는 굴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홀라당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뭐 일본 현재 총리가 밀고 있는 제일 큰 정책, 이 휴대폰 뭐 요금 인하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과거에 실은 이런 일이 있었고 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총리가 돼서 갑자기 꺼내는 일이냐?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자, 이걸 보면서 얘기합시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8월 2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휴대전화 요금은 40% 낮출 여지가 있다. 이게 2018년인가 아베 총리일 때 현 스가 총리가 관방장관이었어요. 그때도 이미 프레셔를 걸었어.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서 하는 말도 과거에 본인이 했었던 그런 마음 먹고 있던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가니까 딱딱딱 맞아 떨어지네 이런 식으로 말이 됩니다. 최근에 이건 마이니치 신문, 이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중요 정책 중에 하나인 휴대전화 요금 인하,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 있다라고 지금 최근에도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에 대해서 이제 스가 총리의 주변 인물, 이건 이제 부관방장관인데 이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의 뭐 도코모, au, 소프트뱅크라는 통신 3사의 그 영업이익이 거의 20%됩니다. 20%가 넘어요, 참고로. 영업이익이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정치권에서 뭘 보냐면은 통신은 인프라예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일본 통신은. 근데 전기요금 하는 일본의 뭐 각종 전력회사들도 영업이익을 5% 정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걔들도 5% 가져가는데 통신도 인프라잖아. 그러면은 니들도 전력회사만큼의 그거 영업이익만 가져가야지. 뭔데 니들은 20% 이상을 떼가? 이게 일본 서민들 등골을 빼먹고 있네. 임마들아. 이러면서 이제 나름 자기들이 하는 정책에는 이런 합당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언론에 이제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박간이 방송에서도 과거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일본 통신사들이 진짜로 사람들 등골을 빼먹습니다. 담합을 해가지고 요금을 빡 올리는 게 일본 통신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정희 선생님, 손정희 씨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소프트뱅크 갖고 있으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는 틀린 말이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당장에 휴대전화 요금 인하의 액션 플랜을 발표했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이게 일본 총무성 사이트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휴대폰 이용자들의 그 이해를 돕는다. 첫 번째. 두 번째, 다양한 매력적인 서비스를 창조한다.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통신사 바꿀 때를 좀 편리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체동 이제 이용자에게 대해서 좀 더 편의성을 확보하자는데, 여기에는 확실히 요금을 싸게 해라는 내용은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중요하게 있잖아. 요금을 파격적으로 깎아라 이런 식으로 액션 플랜을 짜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총무성에서도 이렇게 일본 서민들을 위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한 장 빽빽하게 액션 플랜까지 세웠어요, 여러분. 스가 총리를 믿어보세요 이렇게 어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까지 과거에 해온 일본의 이제 행적을 보면은 이게 흔히 말하는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이거든요. 진짜 뭐냐면 제일 큰 게 일본 통신사들의 이런 요금 영업이익이 높은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렇습니다. 이게 맞아. 예전부터 이렇고 예전부터 말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그 통신사들을 배불리게 한 게 아베 정권이거든요. 아베짱 때 일본 통신사들에게 좀 더 니들 장사 잘해봐 이런 식으로 제도를 또 들고 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 위한다는 목적으로 이거죠. 지난 2019년에 나온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네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통신 계약을 해약을 할 때 상한이 1,000엔이다. 원래는 10,000엔 가까이 통신 해약할 때 가져갔으면 우리나라도 10만 원을. 근데 그거 너무 비싸다. 그 대신 우리나라도 10,000원만 가져가라. 한국도 10,000원만 가져가라. 일본은 1,000엔. 그 다음에 정기 계약에 따르면 유무에 따른 요금 차익 상한 110엔. 그러니까 뭐 계약 기간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거기에 대한 요금의 차익을 너무 두지 마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고인물 우대하지 마. 이거야. 그다음 또 단말기 할인은 상한 20,000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들으면은 아니 단말기 할인을 하면 안 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배워온 거예요. 일본 정치가들이.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상 이거 너무 미안한데 이거 때문에 저는 휴대폰 못 바꾸네라고 느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정치가들이 한국에 공부해 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 정책을 배워와서 일본에 쓴 게 이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가 이러면 장사를 못할 수도 있는데 고객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통신사 엄살을 피우면서 일본 정부가 당시에도 무분별한 그런 할인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을 빚는 거야. 딱딱딱 공정한 경쟁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이익을 환원을 하도록을 당장 지난 2019년 10월달에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말이 있죠. 왜 일본에서 이런 걸 했을까? 에이더슨이 말을 많이 했을 때 뭐가 있냐면은 자 이게 일본에 흔히 말하는 휴대폰 소유한 현황입니다. 안드로이드랑 아이폰만 나와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아이폰이 상당히 압도적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아이폰이 45%고 아이폰 아닌 게 54%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식 단통법을 들어올 때 제일 큰 그 내용이 아니었나라고 일본의 전문가들 많이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기존에 일본 단통법이 없을 때 단말기 할인 줄 때 누가 제일 이익을 봤을까? 아이폰. 일본 사람들은 어차피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 신기종이 나올 때마다 통신사가 아이폰 신기종도 사실상 공짜 대신 비싼 요금 가입해 주세요 이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아이폰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계속 바꿨어. 그런데 이제 단통법이 생기잖아요. 단통법이 생기면 일본 사람들도 아이폰을 이렇게 쓰고 싶어도 아이폰이 비싸집니다. 단말기에 할인을 원래 많이 주던 거는 일본의 휴대폰 업체가 다 일본 거였거든요. 옛날 이것 때는. 근데 아이폰이 나오고부터 그 보조금이 다 이거 아이폰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그거 기업들 장사하는 거 그냥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게 일본 서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걸로 자리 잡아가지고 실제로 이 이후에도 단말기를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자, 그래서 일단은 총리가 내리라 하니까 일본 통신 사업자도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액션이 나오고 있냐면은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데 자, 일본 제일 큰 이동통신 도코모입니다. 가격 인하에 대해서 20기가 통신 요금을 약 5,000엔짜리 정도로 한번 내려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한국 사람 들으면 상당히 이거 막 놀라운 요금제인데 일단 이걸 듣고 나서도 절대로 이제 이게 싸지 않다는 건 느낌이 오죠. 자, 그 다음인데 이거 이제 일본에 이제 UQ라고 해서 아까 말한 AU의 저가 통신입니다. 20기가 월 3,980엔. 근데 이것도 장난이 뭐냐면은 여기 나오잖아. 세금 별도잖아. 일본의 세금이 얼마냐면 10%거든요. 그러면 소비세가 4,400엔 정도네? 4,400엔. 그러니까 환율치 우리나라 돈 거의 또 5만 원 정도 갑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와인 모바일이라 해가지고 한국으로 뭐 이건 또 소프트뱅크가 진행하고 있는 이거 이제 저가 통신입니다. 여기 나오네. 20기가 4,480엔. 세금 별도. 세금 포함하면은 20기가에 5,000엔. 20기가 5,000엔. 우리한테 55,000원이에요. 얘들도. 이렇게 이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비싼 거 알겠죠? 실제로 메이저 통신 캐리어는 얼마만큼 요금제가 갖고 있냐면은 이게 일본의 가격닷컴이라는 사이트 한국 단화 같은 건데 스마트폰 요금제를 비교한 거예요. 1개월에 3기가에서 4기가까지 데이터량을 사용하는 경우에 각 통신사의 최저 요금제예요. 그게 최저네요? 최저. 그러니까 도코모에서는 네가 한 달 데이터를 3에서 4기가 쓰면은 4,565엔. 우리나라 돈 5만 원. AU는 55,000원. 소프트뱅크는 9만 원. 막 50기가니까. 왜냐면 소프트뱅크는 3기가 이상부터 3기가 이상이랑 50기가는 요금제가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게 알뜰폰인데 그래도 뭐 알뜰폰 Y 모바일 뭐 3기가 우리나라 돈 3만 원 좀 넘고 뭐 UQ 3기가 우리나라 돈 25,000원. 뭐 라인 모바일 3기가 뭐 우리나라 돈 2만 원. 이거 싸네 이렇게 느끼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같은 3기가면은 야 그럼 라인 모바일 1628에
도코모 4,500엔이면은 거의 뭐 3분의 1 가격이잖아 거의. 그러면 다 라인 가입하기나 느끼잖아요. 근데 안 간단 말이야. 왜? 속도가 안 나와요. 저녁 시간 때 예를 들어 유튜브를 못 봐. 그 정도 속도도 안 나와. 그래서 이런 메인 캐리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메인 캐리어 요금이 이렇게 비싸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프레셔가 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근데 얘들이 이걸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들을 이유가 없어. 왜냐면 말했잖아. 당장에 단톡법 시행이 되고 난 이후부터 오히려 얘들은 장사하기도 쉬워졌어요. 사람들이 그냥 오히려 단말기를 안 바꾸니까 그냥 요금제 유지시킨단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서 이렇게 말이 나왔을 때도 도코모가 가격 인하한다 이런 말 하고 여기 나오다 UQ랑 여기 Y 모바일에 나오잖아요. 얘들이 뭐냐면 여기 밑에 Y 모바일 그 다음에 UQ잖아. 알뜰폰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캐리어는 손을 안 건드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정부에서 말을 치지만은 밑에 알뜰폰 요금제를 살짝 건드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통신 요금이 싸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어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야, 그 일본 통신사들 영업이익이 25%가 넘는데 그거 괜히 엄살 피우고 자기네 본체 요금은 안 내리고 알뜰폰 요금만 내리려고 막 한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엄청 불만을 가질 거라고 느낄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바로 일본식 이제 사람들의 관점이 다른 게 뭐냐면은 일본에서 요즘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말이 나온 와중에 좀 화제가 된 트윗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이게 일본 어느 한 신문에 기고된 사설이에요. 흔히 말하는 독자의 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제목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시니어 점원 배치를.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그 스가 총리가 당선이 돼가지고 휴대전화 요금을 내리겠다고 말을 많이 하시는데 본질적으로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요새 휴대폰 가면은 이게 뭐 외국말인지 무슨 말 하는지 뭐 너무 어렵다. 일단은 그걸 다 떠나가지고 요금제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그걸 좀 그지 잘근잘근 깨어가지고 설명부터 해주세요 라고 이제 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으면 뭐 아니 뭐 그렇지 일본도 뭐 고령화 그치 나이가 드신 분이면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겠지라고 느끼는데 이걸 기고한 사람이 무직 48세예요 48세입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한번 튀어나온 거예요. 48세의 여성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걸 모르겠어요? 읽고 보고 본인이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뭐 알뜰폰 왜 안 가나요? 속도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거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뭔가 어려워 보여서 바꾼 게 싫어. 뭔지 모르니까 뭐 싸다고 해도 뭔가 바꾸기 싫어. 그렇죠. 그러니까 핀트가 약간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요금이 비싸고 싼 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최근에 스마트폰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거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스마트폰 무서워. 그러니까 거기에 일단 설명부터 해라. 나이 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그래서 시니어 점원 배치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 이거는 그냥 일본의 그냥 그지 그냥 주부가 그냥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거지 이거 가지고 뭐 일본 사람 전체를 확대해서 그냥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느낄 때 일본에서 이제 뉴스 방송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입을 턴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것도 이제 바깥에가 뉴스 보다가 제가 사진 찍은 거예요. TV를 이제 착각 찍은 거예요. 이 아씨가 나름 좀 일본에서 그래도 좀 코멘트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예. 니케이 비즈니스 편집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니케이 있잖아요. 니케이 제일 큰 경제 잡지의 편집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이제 휴대폰 통신 요금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스가 총리 요금제 내리고 말고 하기 전에 스마트폰 계약 대행업자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일본 사람들에게 요금 응문하기 이전에 스마트폰 컨시어터를 만들어가지고 고령화 사람에게 이거 하는 중간 대리업자를 하나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엄프를 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미쳤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바보를 만드는구나. 이게 논점을 완전히 이탈시키는 거거든요. 아까 봤잖아. 이 한국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일단 일본의 이런 이동통신 요금제부터 해가지고 말이 안 돼요. 속도 제한 들어온 것도 있고 요금제가 비싸. 비싸게 내 요금 내리는 것도 있거니와 당장에 이상한 거 대한민국에서 그거 빌려간 단통법 넣어가지고 안 그래도 헬 오브 헬이 됐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맞춰야 되는데 논점이 벗겨나는 거야. 요금제고 뭐고 떠나가지고 고령자들이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 이해도를 높여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통신사랑 판매하는 중간에 고령자를 위한 대행업자를 하나 넣자 이런 식으로 언론풀이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알 필요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공부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비용이 어디서 나와? 스마트폰 대행 업체를 세우면은 통신사랑 고객 사이에 하나 중간이 더 끼잖아요. 중간 유통이. 그럼 요금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안 그래? 당장 요금을 내려야 되는데. 또는 뭔가 다른 돈이 필요하겠지. 너 보조금이 필요한 거 하겠지. 그러니까 말 핀트가 점점 어긋나는 거예요. 일본도 디플레이션이라서 하나하나 물건을 꼼꼼히 따지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슈퍼에 있는 돼지고기 요금, 소고기 요금, 뭐 계란 있잖아. 계란 한 판. 이거 일본 사람 무지하게 따집니다. 근데 이런 건 왜 안 따질까? 그렇죠. 무서웠거든. 공부하기 싫어요. 계란 사는 데는 공부 안 해도 돼. 매일매일 보니까.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스마트폰부터 해가지고 이동통신 일본 사람들이 허들이 올라갑니다. 나 요즘 IT 몰라요. 어려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끊어버린 게 일본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후구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현실이야. 항상 얘기하잖아요. 일본에 뭐 취업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은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국민들 공부하세요. 국민들 예를 들어 스펙을 쌓으세요. 아니면 경쟁에서 이기세요란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당신들은 그대로 있으면 돼. 우리가 해줄게. 당신들 너무 힘들지? 너무 알기 어렵지?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불만만 얘기하거든.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안 해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부가 한 번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알기 쉽게 해줄게요. 그럼 사람들이 더 공부를 하지 않아요. 더 경쟁력이 내려가는 거야. 무슨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도 아까 통신사들이 알뜰폰 요금제, 되도 않는 요금제를 내잖아요. 왜? 그래도 상관이 없거든.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거든.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사람들 표 얻는다고, 환심 얻는다고, 서민을 위한다고 요금제 내릴게요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거기에 반응하는 기업부터 해가지고 이런 미디어부터 해가지고 다 한통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모르면 속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게 너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라는 문화를 계속적으로 박아준 게 일본이란 나라예요. 이게 좀 단편적인 일본의 뭐 정부부터 해가지고 미디어,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소비자, 이런 사람들을 좀 어쩌면 우민화시킨다는 그런 전체적인 예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요시. 전형적인 언플이거든요. 그렇게 말을 해봤자 바뀌는 게 없어요. 늘 그래. 단통법 들어올 때도 얼마나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일본의 휴대폰 요금제가 바뀔 거고 이러면 더 경쟁이 심해질 거라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얘기하잖아. 안 바뀌어요. 근데 뭐가 바뀌어? 이미지가 바뀌어, 정치권에. 이게 일본의 문화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라고 시키질 않아요. 왜? 당신들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당신들은 그대로 편한 것만 쓰면 되니까. 편한 대로 있으면 저희가 다 해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게 일본식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거기서 이번 통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러도? 그렇지. 서민 생활은 더 힘들어지지. 왜? 공부를 안 하니까. 통신사는 배불러지지. 정부는 인지도가 올라가지. 미디어는 여러분들 위하는 척 해주면서 중간에서 어떻게? 광고비를 빼먹잖아. 이게 일본식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해요. 우리 박간의 방송에서. 일본은 남 잘 나가. 일본 기업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일본 나름 강대국이야. 근데 서민은 힘들어요. 왜? 이런 시스템이거든. 나라랑 국민이 전혀 다르게 노는 게 일본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알기 쉬울 겁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거 했던 일에 대해서도 별로 그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일본의 현 실정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일본 서민들, 일본 국민들이 지지해서 나라가 있거든. 일본은 국가는 잘 살지만 서민은 가난합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니까. 이 주제 하나를 봐도 안다. 그죠?